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도시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빕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은 행복하네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3 개막을 축하하려는 행사도 준비 중인 광화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조금은 잊혀진 궁궐인 경희궁을 찾아왔습니다. 경희궁을 둘러보니 보존만 잘 되었다면 창덕궁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궁궐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궁은 도보로 광화문에서 25분, 세종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는 15분 떨어져 있습니다. 세문 안로를 넘어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이 보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지만 경희궁은 조선 후기 10명의 왕이 머물렀던 중요한 이궁이자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경희궁의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 이곳은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사저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창덕궁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한양에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서렸다는 풍수설을 믿게 되면서 그 왕기를 누르기 위해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1617년 광해군 9년부터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궁궐은 1623년 인조 원년에 비로소 완공되었죠. 특히 이곳에는 왕암이라 불리던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서 왕기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광해군이 이 왕기를 누르기 위해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고 하죠. 이후 숙종 때에 이르러 이 바위의 이름을 서암으로 고치고 숙종이 직접 바위에 사방석이라는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서암은 경희궁의 탄생 배경과 깊이 연관된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바위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경희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풍수지리적 의미와 왕실의 염원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이 완성된 그해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광해군은 이곳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조가 즉위한 뒤 창덕궁이 소실되고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마저 불타버리자 인조는 인목대비를 모시고 이 경덕궁으로 이어하게 됩니다. 소실된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기 위해 인경궁이 헐렸던 것과 달리 경덕궁은 인조의 아버지 사저가 있던 곳이라는 이유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 경덕궁은 서쪽에 있다 하여 서걸이라 불리며 창덕궁과 함께 조선의 양대 궁궐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영조 때에는 궁궐의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영조 자신도 이곳 숭정문에서 즉위했기 때문에 선왕의 기쁨과 경사를 기린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희궁 곳곳에 스며든 왕실의 이야기와 아픔의 역사를 따라가 볼까요? 흥화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숭정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당과 행각들이 펼쳐져 있어 궁궐 내부의 공간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경희궁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는 문은 숭정문입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숭정문은 원래의 건물이 아닙니다. 원래의 문은 1865년에 헐려 사라졌고 지금 볼 수 있는 문은 1989년 12월 숭정전 복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1994년 10월 주변 행각과 함께 복원된 것입니다. 복원된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쳐마에 팔짝 지붕을 한 다포식 목조 건물입니다. 단청은 궁궐 단청에 널리 쓰이는 평범한 모루 단청을 사용하여 특이한 점은 없으며 화려함보다는 장중함이 느껴집니다. 천장은 연등천장과 우물천장이 혼합된 형태로 우물천장 부분의 반자 청판에는 2겹 6겹 연화문을 그려 넣었고 반자 틀에는 극기단청으로 심플하게 마감하였습니다. 1980년 9월 경희궁터가 사적 제271호로 지정된 이후 1985년부터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유구 발굴 조사를 통해 숭정전의 상하월대, 중하월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대석 일부와 어계, 동쪽 행랑의 초석, 서쪽 회랑 아래쪽의 암거 배수구, 숭정문터의 적심석과 개석지 등 여러 유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숭정문을 거쳐 숭정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희궁의 중심 숭정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거나 즉위식, 외국 사신 접견 등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던 정전입니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 지어진 숭정전은 경희궁의 위엄을 상징하는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조선 후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등 무려 10명의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희궁이 조선 후기 왕실의 중요한 거점이자 정치적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숭정전 역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26년 일제는 숭정전을 일본 불교 종파인 조동종에 매각하였고 숭정전은 남산 기슭으로 옮겨져 조계사 본전으로 사용되기에 이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의 법당인 정각원으로 쓰이고 있어 경희궁에서는 복원된 숭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숭정전은 사라졌지만 그 터에 복원된 숭정전은 여전히 경희궁의 중심을 지키며 역사의 아픔을 상기시킵니다. 이 숭정전은 특히 영조와 정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영조는 이곳에서 즉위하여 52년간의 긴 재위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세 절반을 경희궁에서 보냈을 정도로 숭정전은 영조에게 국정을 운영하고 백성을 돌보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또한 이곳 경희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 이산에서도 정조대왕이 노론 세력의 견제 속에서 즉위의 고뇌를 겪는 장면이 묘사될 정도로 이곳은 왕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즉위 첫 해에만 7번의 암살 시도와 3번의 영모 사건을 겪을 정도로 노론 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영화 영린의 배경이 된 정유역변 또한 경희궁 존영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조의 끊임없는 위협과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고뇌가 교차했던 숭정전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경희궁에서 주로 정무를 보았던 왕은 조선 후기 인조 이후 총 10명입니다. 조선 16대 왕인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후 경덕궁 경희궁의 옛 이름으로 이어하며 이곳을 실질적인 정궁으로 사용했습니다. 17대 효종, 18대 현종, 19대 숙종, 20대 경종 등 이들 왕들도 경희궁을 중요한 이궁으로 활용하며 이곳에서 국정을 돌보거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숙종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숙종과 헌종의 가례가 경희궁에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21대 영조는 경희궁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왕입니다. 그의 치세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을 정도로 경희궁은 영조에게 단순한 궁궐을 넘어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이곳 숭정문에서 즉위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숙종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기려 궁궐의 이름을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직접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희궁 태령전 내부에는 영조 어진의 모사본이 모셔져 있어 영조와 경희궁의 특별한 인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이곳에서 탕평책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등 많은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영조의 손자인 조선 22대 정조 역시 경희궁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신하들과 토론하며 개혁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정조의 정치적 역경과 개혁 의지는 경희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조를 위협했던 정유역변이 경희궁 내 존영각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경희궁은 그에게 긴장과 고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되새기며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한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비극적인 사건은 경희궁이 아닌 창경궁 문정전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23대 순조, 24대 헌종, 25대 철종과 같은 왕들도
경희궁을 중요한 이궁으로 사용하며 왕실의 중요한 행사나 거처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경희궁은 조선 후기 왕실의 중요한 거점이자 많은 왕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숭정전 뒤편에 있는 왕의 편전이었던 자정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일상적인 업무를 논하고 경연을 열어 학문을 강론하며 때로는 침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실질적인 왕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들은 매일 아침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학문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수많은 정책이 결정되고 학문적인 토론이 오갔을 이 공간은 왕의 지혜와 통찰력이 발휘되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왕의 침전이었던 회상전이 있었습니다. 회상전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공간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왕실 가족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곳으로 왕과 왕비의 편안한 휴식과 사적인 대화가 오가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상전 또한 1911년부터 10여 년간 일본인이 설립한 경성중학교의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1928년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찰에 매각된 후 1930년 화재로 소실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경희궁은 한양의 궁궐 중 가장 많이 파괴된 궁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희궁 정각의 대부분 무려 90%가 헐리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남은 건물들마저 학교 부지로 사용되거나 매각, 이건되어 궁궐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1907년 일제는 경희궁 안에 통감부 중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건물들을 대부분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형까지 크게 변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희궁의 많은 정각들이 일제에 의해 회철되고 매각되어 사라졌지만 복원된 자정전과 회상전 터를 통해 우리는 그곳에 살았던 왕실 가족의 삶과 그들이 겪었을 아픔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희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영욕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암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희궁이 세워진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왕암이라 불리던 기이한 바위 때문이었죠. 이 바위에는 왕기가 서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를 들은 광해군은 이곳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경희궁입니다. 왕의 기운이 깃든 바위가 궁궐의 터가 되었다니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숙종시대에 이르러 이 바위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서암입니다. 상서로운 바위라는 뜻을 지닌 서암은 숙종이 직접 사방석에 글을 새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순히 왕기가 서린 바위를 넘어 길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품은 존재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이지요. 이는 서암이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태령전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하던 진전이었습니다. 현재는 영조의 모조 어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령전은 경희궁의 여러 변화 속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에 복원되었습니다. 현재는 경희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조선 왕실의 어진 봉안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숭정전 쪽으로 발길을 옮겨 보겠습니다. 경희궁을 걸어보니 경희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역사의 산증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 창건되어 조선 후기 왕실의 중요한 거처였던 경희궁은 인조 반정 이후 실질적인 정궁의 역할을 수행하며 10명의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에게는 국정을 논하고 개혁을 구상하며 고뇌했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위한 회철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시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정각이 회철되고 소실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경희궁 안에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팔아치우는 등 궁궐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경희궁 부지의 2만 5천여 평이 전매국 관사 부지로 떼어내지면서 경희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경희궁터로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9월 경희궁터가 사적 제271호로 지정된 이후 1985년부터 서울시의 주도로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유구 발굴 조사를 거쳐 복원 가능한 건물과 숭정전, 자정전, 흥화문 등이 제자리를 찾아 복원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터와 복원된 건물들은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동시에 이야기해 줍니다. 경희궁은 서울 도심 속에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역사의 상흔을 넘어선 아름다움과 고요함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경희궁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경희궁 둘레에는 숲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진 숲으로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산책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둘레길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나면 우물터, 숲길, 작은 등산로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경희궁의 숲길은 다른 유명 궁궐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숲이 살아있어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숲길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경희궁 숲길의 시작은 경희궁 담장을 따라 걷는 것부터입니다. 담장 너머로 흐르는 나무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흐르며 방문객들을 길로 이끕니다. 경희궁 담장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역사와 자연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경희궁지 일대에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기후 환경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살구나무 등 악교목 12종 1200주와 작약 등 초본류 17종 4800본을 심고 잔디를 식재했으며 등의자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경희궁지 내에 역사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로 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덜어내고 궁궐숲을 조성하며 왕의 정원을 연출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은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희궁의 숲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이자 서울의 숨겨진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의 경희궁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이상 워킹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